자, 앞 시간에는 요 앞에 압력 열량계법까지 했고, 이제 지금 시간에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열량계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얘네들은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조금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와 부피가 일정할 때의 열량계법.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델타 E는 하고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지? 약속? Q 플러스 W. 그죠? 그런데 이 W라는 거는 또 우리가 뭐로 약속을 했지? P 델타 V. 그렇게 약속했었죠. 앞에서는 이 압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부피 변화량만 계산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피가 변화가 없는, 즉 일정 부피 상태야. 그 무슨 얘기죠?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델타라는, 즉 부피의 변화가 갑자기 툭 하고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 W라고 되어 있는 게 왜 앞에랑 식이 틀리지라고 혹시 의심을 했던 사람은 여기다가 마무리 식을 더 써보세요. Q 플러스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P 델타 V라고 써야 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 부분에다가 앞에서 요 W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P 여기 있네. 이를 마이너스 P 델타 V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델타 V라는 게 델타가 아닌 거야. 이제 델타가 없어졌어. 왜 델타가 없어? 변화량을 해야 되잖아. 부피가 얼마에서 얼마로 변화됐을 때 그 변화량을 얘기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이 일정해 버렸으니까 얘는 자체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이쪽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델타 E는 Q. 그런데 QV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부피가 일정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뭐가 달라졌는지. 가솔린을 연소를 시킨대요. 옥테인이라고 돼 있어. 옥테인이라는 거는 여기 탄소가 8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소의 개수가 지금 탄소하고 어떤 관계야? 2n 플러스 2 관계야. 탄소가 8개가 있는데 8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2. 그래서 18개가 됐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는 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화탄화수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포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하나도 없어. 다 수소로 되어 있어. 전부 다 수소로 쌓여져 있는데 어쨌든 얘를 연소시켰대요. 뭘로만 이루어져 있어?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얘를 연소시키면 생산물이 뭐가 나올까? 그냥 무조건 그렇지.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나오잖아요. 완전 연소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끓음 이런 거 말고. 자, 옥테인이 요만큼. 즉 옥테인 시로를 0.5269g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뭘로 바꿔야죠. 그렇죠. 뭘로 바꿀 생각을 먼저 하고 연용량이 이거 보세요. 연용량 통 열량계의 연용량 자체를 줬어. 아까는 뭐라 그랬냐면 계산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열량계에는 열을 흡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열량계도 흡수하는 그 얼마만큼의 열까지 알려줬어요. 자, 연용량이 11.3 kJ 도시라는 것을 알았고 열량계 속에 있는 물과 열량계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11.3 kJ의 에너지가 필요함을 말했다. 과량의 산소 존재.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름 안 생기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완전 연소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만들겠다. 그랬을 때 열량계 온도가 2.25도씨 상승했다. 그러면 방출된 열량과 또 물이 흡수된 열량은 같다라고 놔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의 변화량 곱하기 열 용량계가 11.3. 그러니까 얘는 시멘트 공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 용량 자체를 알려준 거예요. 아까는 S,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했었지? 그 차이를 알겠어요? 얘네 둘이 다르다 그랬어 내가.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1도 올리는데 여기 1도 올리는데 통 열량계의 그 열용량이 11.3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온도가 몇 도 올라갔냐면 2.25도씨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하나 올라가는데 1도당 11.3인데 2.25 올라갔으니까 이 열량계가 흡수한 열은 25.4kJ이 된다는 거지. 얼만큼 연소했을 때? 0.5269g만큼 연소했을 때. 근데
이거는 몰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옥테인의 몰 질량으로 나눠서 계산을 했더니 요 몰만큼이에요. 그러니까 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해당되는 몰만큼 연소를 시켰더니 이만큼의 열이 나왔다는 거야. 우리가 궁금한 거는 1몰당 얼마만큼의 열이 나오냐잖아. 그래서 요걸로 몰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1몰당에 해당되는 연소열이 나온다. 이거를 음수라고 표현을 했다는 건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델타 E는 Q 플러스 W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부피가 일정해지는 바람에 Q는 델타 E라고 바로 계산을 해서 이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자, 얘 가지고 합시다. 물의 분해로서 얻을 수 있는 수소를 천연가스의 대체 연료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다. 그래서 연용량이 11.3인 통열량계를 이용해서 다음 같은 실험을 했다. 과량의 산소하에서 메테인을 연소시켰더니 온도가 이만큼 올렸다. 그 다음에 과량의 수소를 이만큼 연소시켰더니 온도가 이만큼 올렸다. 그러면 수소가 방출하는 열량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메테인이 방출한 열량이 얼마이냐. 작전부터 짜야죠. 여기 앞에 있는 말은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보면 돼. 과량의 산소하에서 연소시켰다는 얘기예요. 뭐를? 메테인을 1.5g을 그랬더니 7.3도씨 상승했어요. 얘는 1.15g 양으로 보면 얘가 양이 적죠. g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온도는 14.3도씨가 상승했어요. 뭐 해야 될까? 따로따로 계산해야죠. 몰. 지금 수소가 몇 몰인지 그 다음에 메테인이 몇 몰인지 요거를 연소시켰을 때 얘가 온도가 이만큼 상승했다 그랬는데 그때 1도당 열 용량은 11.3도씨인 킬로줄인 그 통열량계를 이용을 했다고 했으니까 메테인 1.5 연소 시 발생한 열량 7.3 곱하기 11.3 해서 83. 그 다음에 수소 메테인 1g당 연소 발생하는 열량은 55kJ. 그 다음에 수소 1.15 연소 시 발생하는 열량 얼만큼 올라갔냐면 14.3도씨 올라갔으니까 14.3 곱하기 11.3 해서 160인데 이거를 1.15로 나눠주니까 얘는 1g당 55kJ 얘는 1g당 141kJ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당 연소율로 봤을 때 누가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수소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이렇게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념 또 하나 들어가요. 헤스의 법칙. 이건 중요해. 헤스의 법칙. 헤스의 법칙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했었죠? 특정한 반응물에서 특정한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반응이 한 단계로 이루어지거나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거나 상관없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로에 상관없이 엔탈피 변화량은 같다. 그래서 엔탈피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어느 경로로 가는지에 상관없이 처음과 나중 상태만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소가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거를 요렇게 쓸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단계는 두 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반응식을 쓸 때 전체 반응을 써서 그러지 요 전체 반응은 요렇게 부분 몇 단계 반응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두 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질소가 이렇게 산소하고 반응해서 요거 만들어졌어. 산화질소. 이 모양은 아니죠. 그죠? 중간 단계예요. 산화질소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델타 H2가 180이래. 이거 무슨 뜻이죠? 식을 해석해보면 요렇게 하는데 이거 뭐 했다는 거야? 열을 흡수했다는 거야. 이거 흡열 반응이에요. 그죠? 그러면 N2하고 O2하고 NO를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거를 이쪽이 N하고 O2야. 예를 들면 여기가 A가. 그러면 요 에너지 레벨보다 더 높게 그려야 될까? 낮게 그려야 될까? 네, 더 높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요 단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지금 흡수했다. 여기 간격이 얼마냐면 64kJ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흡수했다. 두 번째, 얘가 다시 한번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NO2가 됐어요. 드디어. 그럼 NO2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했대. 그러면 내가 왜 68이라고 썼지? 180인데 그죠? 예, 180인데 이것만큼 해당되는 에너지를 흡수를 했어요. 그랬다가 얘가 다시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즉 2단계에 있는 애가 다시 산소하고 반응해서 NO2가 되는데
이번에는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거 화살표가 밑으로 반대로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내려와. 얼마까지? 112까지. 그러니까 얘는 아까 180 올라갔으니까 요거보다 덜 내려와야죠. 그래서 요렇게 요만큼 내려왔더니 사실은 이 간격이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거에서 180 올라간 거에서 다시 거꾸로 112를 빼주는 간격이 돼야 돼. 그러면 이 사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사이가. 여기가 68만큼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얘기야. 자, 이 단계를 비교를 해보면 한 번 했으면 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 지나갔고 요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이렇게 지나왔어요. 요 두 과정을 지나거나 또 다른 경로가 있으면 다른 경로를 하거나 상관없이 처음에 시작 물질이 N2O2고 나중에 NO2가 될 경우에 그죠? 생성물이 요 간격은 항상 같아. 얘는 항상 68kJ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헬스의 법칙이야. 얘가 왜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요 값을 모른다. 그럼 요 두 단계의 반응을 합하면 되죠. 만약에 요거는 알아요. 근데 얘를 몰라요. 요 단계를.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하고 요 값하고 대수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면 돼. 요걸 x로 놓고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실제 공정하지 않고도 이렇게 헬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실험할 수 없는 또는 실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애들을 계산 값으로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딱 180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진짜 실험하고 이런 계산하고는 오차가 있어. 근데 오차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여기가 얼만큼의 에너지? 1단계 180의 흡열, 두 번째 112의 발열. 그래서 우리는 델타 H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헬스의 법칙이야. 그게 왜 가능해요? 헬스의 법칙이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경로에 상관없이 그냥 처음하고 끝에 결론만 같으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탈피 변화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해. 엔탈피 변화 어떻게 계산하냐? 첫 번째, 반응이 요렇게 진행할 때 델타 마이너스 251이었어요. 그런데 요게 요렇게 마이너스면 이건 발열 반응이죠. 근데 똑같은 반응이지만 반응이 역으로 진행이 돼. 그럴 경우에는 뭐라? 부호만 반대로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잘 보고 요 화살표가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의 그 흐름도 반대가 된다. 즉 부호를 반대로 붙이면 돼요. 두 번째, 이 반응식의 개수를 정수배를 하면 1몰이었는데 2몰, 2몰이었는데 4몰. 그러면 생성물도 이제 2배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1몰이었을 때 발생한 열량이 마이너스 251이었을 때 2몰씩 반응해서 2배가 됐을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뭐 요거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니까 한번 해볼까요? 흑연.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서로 어떤 관계? 둘 다 C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소체 관계라고 해. 같은 탄소로 되어 있지만 얘는 연필심으로 사용하고 얘는 보석으로 사용해. 굉장히 조직이 막 그 조밀조밀 그물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흑연이라고 하는 데는 탄소에서 놀고 있는 전자가 하나 있대. 그래서 얘가 자유롭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열도 전달하고 잘 부서지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하지만 요런 동소체 관계는 연소를 시켜보면 얘가 같은 생성물이 나와. 그러겠죠. 얘도 탄소, 얘도 탄소야. 근데 이걸 연소를 시켜. 그럼 연소 생성물로 뭐가 나올까? 이산화탄소만 나오겠죠. 그럼 똑같은 연소 생성물이 나온다는 거는 얘나 같은 구성 성분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원소로. 자, 근데 흑연의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394고 다이아몬드의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396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마이너스 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이게 누구겠어요? 이산화탄소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도 탄소, 두 개도 탄소야. 근데 흑연이 어느 쪽이겠어요? 지금 보면 탄소 흑연에서 다이아몬드로 가는데 엔탈피, 즉 흑연 연소 엔탈피가 다이아몬드 연소 엔탈피하고 비교했을 때 흑연은 마이너스 394, 다이아몬드는 마이너스 396. 자, 얘가 흑연이고 얘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396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얘는 394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 어? 산만하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변할 때 이때 필요한 엔탈피가 얼마냐? 델타 H를 계산하래요. 얼마예요? 2. 델타 H2가 얼마나 간단한 거야? 이건 엔탈피로 봤을 때. 이거는 조금만 에너지를 주면은 뭐야? 흑연 연필심으로 다이아몬드 만들기 쉽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가능해요? 근데 연필심으로 다이아몬드가 안 가능하죠. 그죠? 이게 무슨 함정이냐면 또는 거꾸로 다이아몬드를 가만 놔두면 다이아몬드가 지금 에너지가 더 높죠. 다이아몬드를 가만 놔두면 이건 뭘로 변하고 있냐면 또 흑연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야. 흑연으로. 왜냐면 높은 데서 에너지가 낮은 데로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흑연으로 변하면은 왜 다이아몬드를 뭐 불멸의 상징 막 이래서 귀금속으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엔탈피로 봤을 때는 델타 E에 해당되는 엔탈피밖에 안 돼.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력학적인 부분은 에너지 부분적인 면으로는 봐야 되지만 또 여기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반응 속도예요. 반응 속도는 달라.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는 그런 반응 속도가 되는 거야. 말로는 돼. 다이아몬드는 지금 흑연으로 변하고 있어. 이거는 이렇게 얘기는 돼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평생 세대에 몇 세대를 거쳐서 볼 수는 없는 그런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력학적인 것과 반응 속도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면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의심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델타 2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지? 그래서 에너지 델타 엔탈피로만 계산했을 때의 차이가 요 정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 반응은 흡열 반응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거 계산할 줄 알면은 척척 계산이 됐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저 BS 그 고체 상태하고 수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B2H6라는 생성물이 나와야 되는데 저게 목표예요. 저 전체 반응식, 요 전체 반응식을 목표로 해서 이 반응식들을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야 돼요. 변화를 줘야 돼. 근데 이 변화 주는 방법은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기 개수가 2배가 된다. 그러면 여기 엔탈피에도 2배를 시키세요. 만약에 이게 반응이 거꾸로 간다고 하면은 여기에다 부호를 반대로 붙이세요.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그 법칙 몇 가지 규칙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거를 다시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A, B, C, D 네 가지 경우가 있죠. 요 네 가지 식을 조합을 잘해서 원래 우리가 원하는 전체 반응식으로 바꿔줘야 돼. 요령은 이거예요. BS가 이쪽에 있죠. 화살표 왼쪽 반응물질에 있죠. 그러면 BS와 관련된 거를 A, B, C, D에서 먼저 찾으세요. 누구? A죠. A를 그러면은 얘를 더해줘야 돼. 얘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마침 전체 반응식에도 2B야. 근데 A도 2B야. 그럼 얘는 변화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대로 놓고 이 A라는 식은 이용을 하면 돼서 A는 그냥 이용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수소도 물론 봐야 되지만 B2H6를 한번 보자. 그럼 B2H6 들어가 있는 식이 몇 번식이에요? A, B, C, D 중에서 B식이죠. 근데 B식하고 전체 반응식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B2H6가 화살표 오른쪽에 있어요. 전체식에서는. 근데 B에서는 화살표 왼쪽에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야? 요 화살표를 뒤집어야 돼. 왜냐하면 생성물 쪽에다 똑같이 놔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게 반응물이고 요쪽이 먼저 반응물이 돼야 되고 얘가 생성물이 되는 것처럼 식을 뒤집어 놓고 쓸 거예요. 자, 이때 화살표 방향이 바뀌면 뭐가 또 바뀐다? 그렇지. 그러면 얘는 부호를 플러스 부호로 놓고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이러고 저러고 봤는데 여기 수소가 또 남았네. 수소가 몇 몰 있어요? 수소가 전체 반응식에서 수소가 몇 몰 있어요? 3몰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수소 있는 식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번식을 봐야 돼? A, B, C, D 중에서 C번식을 봐야 되겠죠? 이해 가요? C번식을 봐야 돼요. 그런데 전체 식에서는 얘가 3몰 있어. 근데 요 식에서는 수소가 몇 몰 있어요?
1몰. 그럼 어떻게 하자고? 전부 다 곱하기 3을 해야 돼. 얘는 3, 얘는 2분의 3, 얘도 3. 그리고 요 델타 H도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필요하냐? 이 식에는 없는데 생성된 걸로 나오는 H2O가 있어요. 여기. 얘를 없애려고 사용을 하는 거야. 근데 H2O가 여긴 또 몇 몰이 있어. 여기 변화된 식에서 3몰 있죠. 그럼 요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것도 3몰로 바꿔야 돼. 자, 그 전에 일단 여기까지 한번 계산을 해서 쭉 다 더해보자. 이렇게. 얘를 어떻게 해야 지울 수 있나요? 요 빨강색을. 얘 지우고 싶은데. 괜찮다. 안 겹친다. 자, 그러면 어디에 이해가 안 돼? 어디? 모든 게? 오늘 모든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세 번째다. 그치? 다시 보자. 보면 되니까. 그러면 볼 마음은 이제 있지? 볼 마음은 이제 있지? 아까 내가 그랬죠. 여기서 반응이 역으로 되면 어떡하라고? 델타 H 부호 바꾸세요. 그 다음에 크기에 관련된 값이 이게 만약에 2몰이 되면 얘도 2배로 바꿔주세요. 그 얘기했죠? 자, 다시. 또 다시. 전체 반응식 이걸 만들어야 돼. 누구 가지고? 요 재료 가지고. 됐어요? 요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B가 있어야 되고 H 있어야 되고 B2H6가 있어야 돼요. 같은 방향이다 다 놔야 돼. 그리고 같은 몰수만큼 놔야 되고. 자, 얘부터 보자. 얘 이 B가 있는 애가 몇 번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A식을 먼저 써. 쫙 A를 먼저 선택해서 빈 종이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그 식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요거처럼 여러분 요걸 써놔야 돼. 자, 요 A를 선택해서 요 식을 2B 플러스 2분의 3 요거 그대로 다 써주는 거야. 두 번째 수소를 그럼 찾아보자. 수소는 여기 H2하고 앞에 3몰이 있어요. 그럼 저 수소하고 관련된 식이 A, B, C, D 식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돼? 그래. 그런데 얘는 3몰이고 얘 1몰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3 곱하고 여기다 3 되고 여기도 3 곱하고 여기도 3 곱하고. 됐죠? 그게 지금 아직은 여기서 안 나왔네. 그 다음 요거 생성물에 관련된 식이 어디에 있어요? B. 그런데 요거는 생성물이야. 얘는 반응물로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바꾸고 나면은 얘는 반응물질이 되고 요게 생성물질이 돼. 요 같은 자리에 되고 얘는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식을 어떻게 했냐면 A하고 B하고 더한 게 아니고 뺐어요. 뺐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요 자리가 화살표가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요렇게 거꾸로 갔다는 얘기야. 됐죠? 아예 나 빼기 싫다. 뺄셈 싫다. 그러면 또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뺄셈 대신에 요 자리를 아예 바꿔서 B2 맞네요. 이렇게 B2H3 쓰고 3H2O 쓰고 그 다음에 요 상태를 쓰고 그 다음에 부호를 이렇게 반대로 놔주면 돼. 이해가? 화살표가 반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놔주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이제 덧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뺄셈이나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를 빼주는 거야. 어떻게 빼냐면 같은 애들은 지우세요. 여기서 같은 애들 보여요? 누구?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에 있는 애들은 지우고 그 다음에 같은 쪽에 있는 애들은 더해주면 돼. 나머지는 없으니까 2B2 쓰고 그 다음에 3H2O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지워졌고 요거 그대로 쓰고 요거 그대로 쓰고 해서 요 에너지도 마이너스 1273 더하기 얘가 반대로 갔으니까 요거는 플러스 부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지금 762kJ의 에너지가 나와. 아직은 요거를 지운다고 해도 이 모양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3단계씩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서 수소가 여기 3몰이 있어서 C에다가도 전부 다 곱하기 3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H2 플러스 2분의 3 O2는
3H2O가 남게 되죠. 그리고 요 식에다가도 곱하기 3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또 다시 한번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양쪽으로 지워지는 애가 요 산소는 지워지네. 그죠? 요 산소하고 저 산소하고 지워지고, 그 다음에 요 물하고 요 물은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태가 다르니까. 이걸 막 지우면 안 돼. 함부로. 똑같은 H2O라고. 얘를 한 번 더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 4번 D번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번식을 이용해서 D번식을 이용해서 지워줘야 돼. 자, 그러면 D번식에다가도 같이 3몰을 곱해줘야 된다. 왜? 여기 H2OL 상태가 3몰이 있으니까. 그래서 3몰 곱하고 여기다가도 3몰 곱하고 요 엔탈피에다가도 3몰을 곱해서 요 전체 총 계산을 보면 없어지는 애가 나올 거야. 그죠? 같은 애는 없애. 나머지 애들만 남게 돼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에너지냐? 전체 델타 H가 총 36kJ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흡수를 했다는 얘기야. 흡열 반응이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요. 헬스의 법칙은. 그러니까 전체 반응식 하나 주고요. 각 단계 여러 단계에 해당되는 반응식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에 해당되는 반응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전체 반응식으로 바꿔줘야 돼. 알겠지? 네. 이거 문제풀이 전략은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 표준 생성 엔탈피. 자,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거는 앞에서 엔탈피 배웠죠. 델타 H. 델타 H가 뭔지 배웠죠. 엔탈피. 근데 이 엔탈피가 생성 엔탈피를 얘기하는 거야. 얼마만큼 생성되느냐의 엔탈피. 근데 그것도 표준이 필요해.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 기준이 누구냐? 1몰. 화합물 1몰을 생성할 때의 엔탈피 변화량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거는 표준이라는 얘기야. 이건 생성. 여기 포메이션으로 돼 있죠.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델타 HF 이렇게 너드로 표현을 해요. 물질의 표준 상태의 상태는 기준이 되는 상태이다. 그래서 엔탈피의 절대값을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화량만 가지고 측정을 한다. 델타 H만 우리가 측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포텐셜 에너지 모르듯이 델타 얘의 엔탈피 값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량만 측정을 하겠다. 측정하는 거에서 이제 나오겠죠. 화합물의 경우에 기체 상태 물질의 표준 상태는 1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응축 상태로 존재하는 순 물질의 표준 상태는 순수한 액체 혹은 고체 상태이다. 그리고 요때 용액일 경우에는 1몰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상태라고 얘기한다. 원소의 경우에는 표준 상태는 1기압 25도씨 조건에서 그 원소가 존재하는 형태이다. 뭐 어떤 상태이다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기체 상태냐, 고체 상태냐, 액체 상태냐. 요거를 우리가 표준 상태의 정의로 보고 있어요. 각 화합물의 경우, 원소의 경우. 요렇게 환경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나타내는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계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얘네들의 엔탈피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것들이 변화돼서 얘가 나왔을 때의 델타 H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두 원소가 각각 표준 상태에 있고 생성물 1몰이 만들어졌을 때 요렇게 반응식을 써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좀 시식이 그 화학 반응식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여기가 앞에 2분의 1로 돼 있죠. 이걸 2분의 1로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1몰의 N2 플러스 2몰의 O2 화살표 2몰의 NO2가 돼요. 그러면 이게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벗어나. 왜? 표준 생성 엔탈피의 정의가 뭐였냐면 생성물 1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먼저 써 놓은 다음에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이 얼마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요거를 1몰로 했을 때의 요 엔탈피 값이 돼야 되는 거야. 됐어요? 이해 가요? 얘는 메테인을 만드는데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이 마이너스 239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탄소의 표준 상태는 흑연, 고체, 수소기체, 산소기체를 반응을 시켜서 메탄올 요 1몰을 만들려면은 이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방출한다.
그리고 요때의 표준 상태는 뭐 액체다. 이걸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면 돼. 자, 이제 요거를 아이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요게 메테인이고 요게 산소죠.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었었죠, 우리가 전에. 그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됐었죠, 그죠? 근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요 원소 상태로 이렇게 거쳐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사실상 탄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해서 메테인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산소는 그대로 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요 메테인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메테인을 원소로 분해를 먼저 시켜요. 메테인을 원소로 각각 먼저 분해를 시켜요. 그러면 탄소와 수소로 반응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델타 H 값이 75가 된다. 그러니까 메테인이 탄소, 수소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흡열 반응을 이만큼 하고 있어. 이 얘기는 얘가 얼마라는 거야,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75의 흡열 반응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요게 요렇게 반응해서 일로 가려면 이게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이때는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메테인을 탄소와 수소로 바꿀 때는 75kJ의 엔탈피지만 요것을 다시 메테인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75kJ로 바꿀 수 있겠죠. 왜? 방향이 바뀌면 요 부호만 바꾸면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산소는 이거 원소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얘는 변화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표준 상태의 원소야. 델타 H 값이 없어. 그럼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제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0. 델타 H 값이 없어요. 산소 상태에서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탄소하고 산소가 반응했을 때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이 마이너스 394kJ.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물이 생성할 때 표준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286kJ. 그리고 이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곱하기 2배를 한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 첫 번째 A식. A식이 뭐예요? 메테인을 만든 식이에요. 첫 번째 식이. 메테인을 만드는데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75kJ였어요. 마이너스 75. 그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값에다가 앞에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에서 얘는 나중에 플러스로 계산할 거야. 산소는 얼마였어요? 제로였죠. 여기가 0이에요. 0. 그 다음에 C는 누구지? CO2 이산화탄소.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이 여기서 아까 마이너스 394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은 얼마냐면 286에서 곱하기 2배를 해가지고 572kJ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값들을 다 계산을 했더니 이 반응을 해서 델타 H의 총 변화량이 마이너스 891kJ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왜 부호가 마이너스였던 게 마이너스 다시 부호로 바뀐 거죠? 델타 H 부호가 표준 상태에서 이게 지금 탄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메테인이 만들어질 때에 방출하는 열량이 마이너스 75kJ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산소는 그대로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가는 거니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0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변화량도 몰라. 얘의 엔탈피도 몰라. 얘의 엔탈피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탄소, 수소를 이용해서 델타 H에 해당되는 값을 지금 계산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계산하면 좋겠지만 이 메테인이 얼마만큼의 엔탈피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량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요 값을 대입을 각각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마이너스 891kJ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똑같은 내용인데 얘가 지금 메테인이 원소 상태로 바뀌기 위해서 75kJ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흡수를 했어야 돼, 원래는. 그죠? 그리고 산소는 똑같은 산소 상태니까 델타 H 값이 없어서 그대로 제로가 된 거고요.
요 원소인 탄소하고 수소가 지금 반응을 해가지고 연소를 해서 산소하고 연소를 해서 나온 델타 H 변화량이 마이너스 394가 된 거고, 요 산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나온 델타 H 변화량이 57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엔탈피 변화량을 계산을 합을 했더니 여기 전부 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891kJ에 해당되는 엔탈피가 나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891. 뭐 여기는 800 아니네요. 여기서 요걸 빼줘야지. 요거 합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엔탈피를 또 빼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총 변화량이 요 전체의 합을 다 합한 거니까 총 변화량이 891kJ에 해당되는 엔탈피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반응물을 원소로 먼저 분해를 시키고, 아까 메테인을 탄소하고 수소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생성 반응의 역반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호를 다시 반대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들 원소로부터 이제 어떠한 생성물이 만들어졌는지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했는데, 이때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총 엔탈피의 변화량을 값을 빼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도 아까 부호가 아까 75 마이너스 75였던 거 앞에다가 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던 이유가 생성물의 총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의 값을 빼주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 서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요 표시가 합이죠, 합. 생성물의 엔탈피의 총합에서 반응물의 엔탈피의 총합을 빼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가 지금 반응물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CD가 생성물이 될 거고,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더해주고 빼기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을 했는데, 요거는 뺄셈이 할 게 없죠. 0이니까. 그래서 앞에 부호가 더 붙어서 891kJ의 에너지가 나왔다는 거야. 자, 요 그림 보고 요 계산값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권장하는 사항은 요것만 하나 보고 식을, 그 다음에 엔탈피 값은 옆에다 따로 써놓으세요. 써놓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과정을 해서 요 과정이 나와야 되는지 요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요거는 표시를 하세요. 네, 질문. 그렇죠. 왜냐하면 저거는 마치 상수처럼 줘야 되는 값들이에요. 네, 주는 값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뭐만 하면 돼.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일일이 계산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요 식을 일단은 알아주면 돼요. 생성물의 총 엔탈피의 값에서 반응물질의 총 엔탈피의 값을 빼주면 우리가 나왔던 그 전체 델타 H 값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 또 여기 혹시 궁금한 거. 자, 여기서 표준 상태에서의 원소는 얼마로 계산하자? 0이 된다. 그런 예가 뭐가 있었죠? 산소, O2 같은 거. 변화가 없잖아. 변화량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변화 델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델타 H 값이 0이 된다. 그 다음에 기호가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기호를 해석을 해줄게요. 자, 요쪽에 있는 게 이거 델타 H 전체 그 반응, 즉 메테인이 연소돼 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는 그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량이야. 근데 그 엔탈피 변화량 알고 싶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연소시켜 놓은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생성물의 총 엔탈피에서, 생성 물질 있지? 생성물의 총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총 엔탈피의 합을 빼는 거야.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호는 뭐예요? 이게 썸메이션이라고 했잖아. 합. 뭐의 합이야? 생성 물질들의 합. 즉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는 데에 생성 엔탈피, 표준 생성 엔탈피를 더해 주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그 뭐 N몰의 반응물의 몰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앞에 개수가 2가 있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해 버리면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반응 물질의 총 생성 엔탈피의 변화량 해서 역시 합을 한 다음에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각 생성물과 반응 물질의 몰수에 해당되는 값들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됐죠? 부호는 다른 거 없어요. 엔탈피 변화 계산할 때 주의할 사항. 방향이 반대면 반드시 부호를 반대로 하세요. 정수배가 될 때는 반드시 델타 H 값도 정수배로 꼭 계산을 해줘야 돼요. 항상 생성물의 총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총 엔탈피의 합을 구한 다음에 빼주세요. 표준 상태일 때는 0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간단해. 이건 한번 해보면 문제 풀어보면.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